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을 앞두고 익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오늘은 익산시을 선거구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주요 공약과 익산 발전의 청사진을 검증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는 후보들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국회 의석수, 과거 선거의 득표율, 여론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유튜브 채널 JTB 뉴스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후보들의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사전 추첨에 따라서 먼저 문용의 후보 기조연설 1분 30초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익산을 기호히 번 문용의 후보입니다. 이제 익산은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원칙이 지켜지고 정의가 살아있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현재 익산의 실정은 일자리가 없어 젊은 청년들은 익산을 떠나가고 중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저는 익산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관심을 존중하고 대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 지역의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한병도 후보 기조연설 1분 30초 듣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병도 인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정말 인품이 훌륭하시고 또 노조 지부장을 하시면서 지역과 협력 연대에 앞장서 오신 우리 문용의 후보님과 토론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2년 어떠셨습니까? 고금리, 고물가. 너무 힘들다고들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성장률이 일본에도 뒤처지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저희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들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TV에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오면 채널을 바꿔버린다고요. 힘드셨으면, 2년간 힘드셨으면 이제 평가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투표하면 바뀝니다. 우리 익산 인구 감소 문제가 정말 큰 걱정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더욱더 활발한 입법적 노력, 또 가장 앞장서서 기업을 유치하는 선봉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선이 되면 정책위 의장,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마다하지 않고 익산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다면 도전하고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4차례의 공통 질문과 3차례의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정제되지 않은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은 백제의 고도로서 찬란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 부여나 공주에 비해서 관광객 유치에선 아직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익산의 역사,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과제와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한병도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익산은 백제 왕도의 중심입니다. 이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최종 선정이 되면은
약 5년간 100억 원의 국비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문화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또 있냐면 문화도시로 지정을 정부로부터 받으면서 우리 익산이 정부로 공인된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와 관련된 예산 확보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이 백제 왕궁 금마저 역사공간 조성을 위해서 408억 원의 국비, 도비, 시비와 함께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잠깐 보고 특별히 볼 게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왕궁의 주요 건물을 모두 복원을 해서 과거 왕궁터가 어땠는지 이것을 체험, 공연,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문제는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금마나 주변에 환옥을 이용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문용의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익산은 그 미륵사지를 비롯해서 왕궁탑 백제 무왕 시대의 도읍을 익산으로 옮기는 천도의 사실이 여러 가지 기록이나 유물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그 대안으로 체험형 관광지 조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륵사지 또는 왕궁탑 주변에 백제 마을을 조성해서 백제 시대 주택을 지어 놓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기와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을 것입니다. 주거 공간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하루 저녁을 유숙하며 불을 채가며 가마솥 밥도 해먹고 여기에 서동왕자,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해가면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체험형 관광지 조성과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만이 백제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역은 호남선과 전라선이 지나는 철도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익산시는 익산역에 호남 최대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기지 이전을 통한 역세권 개발도 구상하고 있지만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 사업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사업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용의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익산역은 KTX 역사로 지정됐으나 다른 지역처럼 시의약으로 뻗어가지 못하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와 원도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익산 역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지나가고 보면 실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 KTX 역사는 그 당시 허벌판에 딸랑 하나 있었던 것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완전시 신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은 30년 동안 민주당 일당 독점 정치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를 떠나 익산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철도 지중화 사업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익산 시내를 관통하는 철도로 동쪽과 서쪽, 모현, 송악 등이 단절된 기형적인 도시의 모습에서 삼양라면 공장에서부터 전라선은 동익산역 그리고 호남선은 군산선은 평화동까지 철도를 지중화해서 도시 형태로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익산 역사 안에는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협업을 통해 익산만의 대표 식품 먹거리 센터를 구축해서 식품 클러스와 익산역 네, 그리고 여기까지 익산역의 듣겠습니다. 끊임없는 연계 사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엔 한병도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2021년 8월에 저희들이 국토부로부터 환승센터 기본계획 추진 사업으로 익산역 광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 의욕적으로 민간 업체들과 면담을 가졌고 또 이 복합 개발에 따라 종합 쇼핑몰 계획까지 포함한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좀 성과가 있었던 업무 협약까지 체결을 했는데 물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민간 업체들의 투자 여력이 부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종합적으로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어려우면 국비를 통해서 개발 계획을 추진을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을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청을 통해서 선상 및 광장 부지를 활용을 해서 관광 복합 환승센터를 충분히 국비를 통해서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통합해서 선상 주차장을 만들고 환승 지원 시설을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안에는 그 관광산업 교류, 또 컨벤션 정시 홍보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 저희들이 염원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에 이 공공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네. 두 차례 공통 질문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는 공약 검증입니다. 진행 방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된 후보가 3분 동안 본인의 공약을 설명하면 상대 후보가 6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이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문용의 후보가 3분 동안 본인의 주요 공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익산 신흥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류 문화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단순히 수번 공음 개발이 아닌 음악이 함께하는 한류 문화로 우리 민족의 정서가 살아있는 트로트 음악, 그리고 전통 예술인 농악과 민요 등을 상시 공연할 수 있는 수상 공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영호남 상생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익산 부산 간 철도 건설에 의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영호남 간의 인적 교류는 물론이요, 부산항과 새만금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통해서 영호남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 동맹 관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식품 클러스터 복합 혁신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한류의 중심인 K푸드와 식품 문화 수요자를 연계하는 식품 테마 복합 랜드마크 도입으로 새로운 미래 혁신 성장 동력 산업의 청산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모두가 행복한 청년 친화 도시를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혼 가구를 위한 주택 마련, 미래 세대를 문화화 여가 생활을 위한 지원 확대, 청년이 당당하고 행복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립희귀질환 연구소 유치로 현재 1기는 2024년부터 2026년에 걸쳐서 아마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18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지금 익산은 1시간 20분 서울에서 KTX 거리며 새만금 국제공항이 인접해 있는 사통 8달의 교통망을 구축해서 연구소의 위치로 최적지입니다. 국립희귀질환연구소 의료원은 사업비만 3천억에 달하고 부지도 20만 평의 규모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료 및 인구 인력만 1,000명을 포함해서 약 2,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제2기 익산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네.
네, 공약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한병도 후보가 6분 동안의 주도권을 가지고 문용의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 시간도 적절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의 후보는 한병도 후보의 통제에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그 공약 첫 번째 한류 문화벨트 조성 관련 우리 신흥 저수지에 조성을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공약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신흥 저수지는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금은 개발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하려면 광역 상수도로 전환을 한 다음에 이후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흥 정수지 중심으로는 이런 개발 계획보다는 자연 그대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저희들이 시내권에 그렇게 물과 산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자연 그대로 활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특별 교부세를 6억 원을 받아서 유아숲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맨발 걷기 산책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합치면 한 1.7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시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아숲에서 힐링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 수변을 거니는 그러한 맨발 걷기 산책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여유로운 문화 공간, 산책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아리 때 물을 끌어와서 신흥 저수지장에서 정수 처리해갖고 익산시 일부에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담댐 물이 지금 많이 남아가지고 용담댐에서 논산까지 아마 이 물을 주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대아리댐에서 오는 물은 여기 용담댐 물보다는 수질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좋은 용담댐 물로 교체해서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고 여기에 콘텐츠를 좀 조성해가지고 저수지를 수변 공원으로 좀 개발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후보님 말씀은 광역 상수도로 전환을 시키고 이후에 예. 개발을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이 공간에 과연 한류 문화 벨트 조성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동산동의 유천 생태 습지 가면 자연과 어우러진 굉장히 좋은 공연장이 있습니다. 주변에 물도 있고 어우러져 있고 또 우리 동산동에 보면 모현동에도 배산체육공원에 지금 공연장을 개보수해서 새롭게 탈바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공간들을 활용을 하면 후보님께서 이야기한 공연 공간, 뭐 트로트라든지 뭐 전통 문화라든지 이런 공간은 얼마든지 이미 확보가 돼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물과 함께 있는 그런 곳에는 이 자연 그대로를 살려서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게 훨씬 유효하지. 굳이 이곳에 물이 있는 이곳에 공연장을 추진하고 이 공연장을 추진하면서 한류 문화 벨트까지 조성된다고 하는 건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까? 이게 한류 문화의 중심으로 여기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신흥 저수지를 한 5-6번 갔다 와가지고 산책로로 산책해가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좀 구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예인들하고 음악계 종사하신 분들 그래 그분들을 만나고 보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지금 우리가 신흥 저수지가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벌목은 다 해가지고 지금 산책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해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트로트 박물관도 좀 건설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공약에 넣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신흥 저수지는 자연 그대로 활용하자.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정해서 밤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거닐면서 수변을 보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유아숲을 조성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뛰놀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 후보님께서 익산 부산 간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을 제정을 하면 막대한 이 특별법은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가 돼서 아마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제4차 국가철도맥 구축 계획을 보면 좀 더 현실성 있는 건 김천과 전주 간에는 추가 검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과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부처를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익산에서 부산 간 철도망을 구축한다고 하면 부처에서는 당연히 강하게 반대를 할 텐데 그것에 대한 설득 방안은 무엇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 대구하고 광주에 철도가 뭐 연결된다고 해가지고 그 달빛 철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부산을 가려고 하면은 KTX가 아닌 다른 일반 철도로 가려면 상당히 난항이 됩니다. 여기에서 역을 2번 거쳐가지고 네, 내려서 여기까지 타고 듣겠습니다. 가는 그런 것을 한병도 후보의 주도권 6분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엔 한병도 후보가 3분 동안 본인의 주요 공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약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역시 어떻게 하면 익산 인구의 감소를 막을 것인가 아니면 최소화할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공약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꼭 성사를 시켜야 됩니다. 이미 도지사께서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전 시 익산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 용역을 하면은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니까 올 11월이면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정부에서 용역을 추진을 한다는 것은 1차 기관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지사 또 시장 저희들이 함께 힘을 똘똘 뭉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익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그 자랑했던 교육의 1번지 익산의 명성이 사라져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저희들 익산이 교육발전 특구 시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년에 한 30억 정도 규모, 3년간 9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교육발전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잘 준비하고 꼼꼼히 진행을 해서 실질적인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익산을 대표하는 우리 원광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지정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년간 1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글로컬 대학이 지금 전주대학과 경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익산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기뻐하셨던 내용들이죠. 저희가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로 드디어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1단계를 추진하면서 아쉬운 것들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큰 대기업이 없다, 상징할 만한 기업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추진할 때는 설계 자체부터 땅을 좀 널찍널찍하게 해서 큰 기업, 대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 저도 세일즈맨이 되어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문용의 후보가 6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한병도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 시간도 적절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예. 자, 질문하시면서 한병도 후보께서 앞서 하셨던 공약에 대해서 검증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문 후보님 예. 이제 질문 시작해 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병도 후보가 앞서 발표했던 공약에 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예. 그다음에 또 교육발전 특구 지정, 또 식품 클러스터 2단계 이런 걸 핵심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 세 가지 중에서 그걸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익산 지역 인구 감소 대책 방안의 일자리 안정화, 식품 클러스터 산업에 근무하면서 전주나 군산 등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에게 주거지를 옮길 경우 회사와 지자체 협력해서 인센티브 지급 및 인사 고과에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병도 후보님의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인사 고과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예. 어떤 인사 고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후보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공약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후보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공공기관 지방 유치를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예, 드렸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공기관 지난 지방 4년 예, 전에도 예. 공공기관을 여기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유치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러한 공공기관 유치를 한 것에 대해서 예. 한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네네. 주십시오. 네네.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너무 익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을 하고 익산 발전의 최고의 모멘텀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 개 축은 식품 클러스터를 동북아를 대표하는 산업단지로 형성을 하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돼야 그 공공기관 이전뿐만이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 함께 이전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우력적으로 추진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주요 국정 의제에 밀리면서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윤석열 정부에서도 요거와 관련된 공약과 로드맵이 현재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 아쉬운 중에 다행히 국토부에서 1차 평가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2차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면 저희들이 준비를 꼼꼼히 해야 됩니다. 아마 대상 기업 지역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은 122개 기관을 현재 특정할 수가 있지만 더 많은 기관들이 저희들이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익산 발전을 위한
핵심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지역 내의 또 다른 균열, 차별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지자체 간에 서로 협의, 협력 또 전라북도의 중재 노력 등을 통해서 균형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지역 내에서 최소화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런 노력을 하면은 우리 전라북도 내에도 다양한 곳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함께 만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22대 총선 후보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6분 동안 상대 후보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적절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병도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너무너무 아쉬웠던 것이 그리고 가슴이 아팠던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새만금 예산에 대한 일방적인 삭감이었습니다. 세계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에 전가를 시키려고 진행을 했던 건데요. 정부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새만금 예산은 우리 민주당이 한 게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 내에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가 5월 말이면까지 예산을 부처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 기재부와 국토부, 농림식품부가 함께 논의를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조정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8%나라는 예산 삭감은 우리 도민을 무시하고 그리고 도민에 대한 열망을 저는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고도의 절제와 균형감이 없으면 사회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와 토론, 논의가 되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우리 새만금 예산 삭감, 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민의힘 후보이시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운영 방침에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렸던 것이지 일부러 전북을 홀대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여하의 협상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의 필요성을 정부 여당이 공감하고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북을 홀대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호남의 민심이 저희들 여당을 홀대 왔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호남을 사랑하고 호남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호남에서 집권 여당 후보로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강현욱 의원은 당시에 현안 사업 예산, 시군에 필요한 예산 등을 전북 지역에 필요한 예산 다 챙기는 그런 귀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남 순천에서 2014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정현 후보는 순천의 예산 폭탄으로 그 당시 약 2조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순천이 전남 지역 예산 확보 유리 지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호이번 문용에 힘을 주시면은 그 좋은 예로 순천과 같은 예산 폭탄으로 익산에 기적이 일어나고 일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후보님께서 윤석열 정권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서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제가 전자에 설명 드린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긴축 재정 기조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와 농림해양수산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처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기재부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에서는 많이 올립니다. 그럼 기재부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약간 깎이기도 하죠. 하지만 양 부처가 협의를 해서 최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했다면 이미 부처 단계에서 예산을 5월 달에 기재부에 올릴 때 긴축의 내용을 담아서 올려야 국가 운영 프로세스, 예산 진행 프로세스에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당이 공감해서 새만금 예산을 편성을 해줬다는 말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예산 협상을 하는데 정부와 저희 민주당과 최종 대립점이 왜 예산 협의가 안 됐냐면, 민주당은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지 않으면 올해 정부 예산안 통과를 시키지 않겠다고 저희들이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조금 올리겠다, 뭐 몇 프로 올리겠다, 50%까지 가능하겠다, 찔끔찔끔 올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단호히 거부했고요. 그래서 최종은 70%까지 올리되, 저희들이 듣기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 상당히 부정적인 걸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서 70%로 합의를 했고, 이 최종 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정부와 협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끝까지 정부는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도 베푼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20개월 동안 대통령님을 모셨는데요. 인사를 하려면 최소한의 지역 균형, 배분의 원칙을 가지고 인사 내용을 보면서 그걸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 수석급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정상윤 사회수석 1명입니다. 이래서 우리 전북 현안을 어디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사 홀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전북 출신 한덕수 총리가 지금 2년 가까이 맡고 있습니다. 한병도 후보의 주도권 6분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엔 문용의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한병도 후보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무 시절 재임 중 지역 주민의 전화를 피했다는 여론이 있는 등 주민과의 소통이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를 맡으면서 정말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이 짓눌려졌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그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우리 정무수석실 담당 부처가 아닌 곳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모두 직권 남용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진중하게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에 있으면서 모든 분들의 전화를 많이 놓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정무수석은 국회에 가서 여야 의원들과 항시 소통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실장도 가끔 제가 전화가 하면 왜 그렇게 전화가 제때제때 안 닿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웃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가능한 곳에서는 전화를 드리려고 노력도 했지만 모든 분들의 전화를 받지 못하고 그럼 좀 더 성실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마를 하면서 최대한 그동안 전화 못 받고 했던 분들은 저의 어떤 일에 대한 무게감 때문에 그랬다는 양해의 말씀도 구했고, 또 말씀을 드리니까 잘했다고 다 용인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의미 있게 일을 했던 것은 청와대에 있으면서 어느 특정 지자체의 영향력을 정무수석으로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 각 지방정부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요,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싶은데
KDI의 에타 면제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역이. 그래서 에타 면제를 받지 못하니까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정무수석을 맡으면서 모든 지자체를 다 방문했습니다. 부산은 현안이 뭔지, 전남 광주는 뭔지, 충청은 뭔지, 강원은 뭔지 모두 방문해서 그 지역의 시장, 도지사들을 모두 면담하면서 현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송하진 도지사님을 뵀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기업들을 만나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전라북도에 새만금에 공항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모든 지자체에 에타 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라북도도 그때 에타 면제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시장, 민주당 시도의원이 장하고 있는 익산 지역 경제는 갈수록 침체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인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후보님이 가지고 계시는 대책과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을 무엇으로 삼았는지 거기에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정말 아쉽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법안을 발의한 것도 모두 인구 감소,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대응을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률안을 통과하신 것이 저의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구 감소를 막고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노력들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였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생 협력을 위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특정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바로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는 이런 문제들이 형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장 핵심은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대화의 장을 대기업 아니면 큰 유통업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대화와 타협 문화가 아니고 현안이 있을 때 바로 충돌하고 갈등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익산에는 아주 모범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요. 저희 익산에 유통기업 상생 협의체라는 이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그 소상공인 관련된 전통시장협의회, 또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 또 소상공인 연합회, 그리고 마트, 대형 마트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상생 협력 방안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특별하게 카드 혜택을 준다든지 경영 개선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용희 후보님 15초 정도 남았습니다. 끝내시겠습니까? 예. 네. 네,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 함께하셨습니다. 이번엔 사회자가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가 확장하면서 익산의 구도심도 다른 지역처럼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문화예술의 거리를 비롯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추진해왔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해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문용희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전국적으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세웠지만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차지하던 시절에 대표 역점 사업으로 구도시 재생 사업이 결국에는 주택 공급 장애가 돼서 부동산 가격을 폭등 사태로 불러오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구도시를 현대화한다,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 먹거리 축제를 유치한다 등의 수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성공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의 경우로 예를 들면 구 경찰서 부지에 청년 공공 아파트를 지어서 익산으로 전입해 오는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시에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센터를 지어서 새만금을 면제해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아주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한병도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구도시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2016년도에 도시 재생 계획을 수립을 했고 KTX역 바로 앞에 익산역 앞에 있는 그 메인도로 중앙동에서 도시 재생 누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했죠. 총 약 6년 동안이나 사업을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문화예술거리도 조성을 하고 또 근대 역사관도 복원을 하는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저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콘텐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근데 기존의 도시재생 누질 사업은 성과는 있었지만 사람을 모으는 데는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고의 전환,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익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익산시에서 치킨 노드, 치킨 거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킨 거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만들면 이걸 특화하고 또 우리 익산에는 하림이 있기 때문에 하림과 함께 치킨 노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된 왕궁 축산단지 매입 사업이 13년 만에 끝났습니다. 환경부는 이곳을 자연환경복원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생태축을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토지 매입과 생태축 복원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왕궁 축산단지 생태복원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과 현실적인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해서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한병도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2023년 드디어 완결을 했습니다. 거의 13년 동안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지났는데요. 기재부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러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익산시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재부에서는 기존의 축사 매입 관련된 예산을 이미 기지불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익산시와 제가 뜻을 모아서 다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고 또 도비까지 투입이 되면서 13년 만에 드디어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뜻깊은 것은 이 저희들이 자연환경 복원 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익산 왕궁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체계적 활용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이 지방환경청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예산 규모가 나오겠죠. 예산 규모가 나오면 국회의원은 바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 또 심의 과정, 결정 과정에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자연 산책로, 또 한센인 박물관, 도서관이나 생태교육 시설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문용의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법으로는 인위적인 복원 방법과 자연 복원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왕궁 축산단지의 생태 복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우선 복원 지역으로 지역을 지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정부
범정부적으로 생태 복원을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망가진 생태계를 재생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철저히 계획하고 실천하는 인위적인 복원하는 방법과 아울러 환경 복원에 도움이 되는 식물들을 육성하여 자연 복원 방법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을 자연 서식지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인공 서식지를 개발하여 자연의 조화로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원 과정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생태 복원 활동의 효과를 추적하고 평가하여 지속 가능한 자연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엔 오늘 토론의 마지막 후보자 주도권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주제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 그리고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적절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먼저 문용의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코스코트가 익산으로 입주한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과 외지인의 쇼핑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거르는데 입주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는데 익산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병도 후보님은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코스트코 사업이 지금 지연된 이유는 그 사업자인 왕국물류단지 주식회사가 코스트코와 계약을 했는데요. 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에서 계약을 파기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계약을 파기하니까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코스트코를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코스트코가 절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익산시에서도 코스트코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저도 이것이 익산 존치를 위해서 도지사님과도 통화를 하고 제가 코스트코 본사도 방문을 했습니다. 본사를 방문을 해서 코스트코가 왜 익산에 있어야 되는지 저희들이 교통의 요중지이고 향후 철도망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대광법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 익산이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더 할 거다. 그리고 좋은 교통망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호남권 전체를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충청권도 유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좋은 입지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고 제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님. 그리고 이것은 지금 왕국면 동촌리 일원에요. 한 구채 500평 정도 규모로 입점이 예상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전북도청 또 익산시가 아마 다음 달 5월이면 MOU를 체결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위한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익산은 갈수록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지역을 이리저리 옮기는 일들을 반복함으로써 오히려 지역 주민이 정치인을 걱정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는데 정무수석 재임 시절과 국회의원 4년 동안의 인구 감소에 대한 후보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 감소에 대한 제 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인구 감소 문제는 제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님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인구 감소 지역 지원법,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법, 이 익산 살리기 3대 입법을 모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고민의 출발은 인구 감소하고 있는 우리 익산에 대한 걱정과 우려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도 있고 평가할 부분도 있지만
이후에 다시 당선이 되면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나 아쉬운 게 저희들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것은 법률적 정의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제가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가를 행안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익산은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인구 감소 관심 지역입니다. 이 관심 지역에 대한 국가균형특별법에 법률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개정을 해서 우리 익산처럼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대해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제가 파악하기로 거의 1년에 1조 원, 10년간 10조 원의 예산을 국가균형발전, 소멸위기지역 대응을 위해서 활용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 익산도 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법률적 개정뿐만이 아니고 또 노력해야 될 건 역시 기업 유치, 식품 클러스터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식품 대기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한다면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명도 후보님께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앙당의 당직자라는 이유에서인지 지역활동을 등한시하고 당시 공천을 완전히 받을 것처럼 여유롭게 경선을 치렀는데 경선이 끝나고 나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나 지역활동에 신경도 안 쓰는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후보님이 평소에 지역민들에게 어떠한 그러한 주민들에게 행동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평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역 활동에 대한 어떤 저의 부족함을 네. 지적하시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현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는 총선기획단 간사 또 전략공관이 간사를 맡으면서 공천 업무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현재로는 우리 전북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듣겠습니다. 문용의 후보 주도권 6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병도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태원 참사에 그 우리 많은 꽃다운 젊은이들이 사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사건은 우리 정말 너무도 사랑스러운 우리 해병대 최상병이 사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도 아직도 없습니다. 이 범죄 피의자로 공수처로부터 대상이 된 이종섭 장관은 호주 대사로 나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주 교민들은 시위를 하고 호주 주요 언론에도 이게 대석특필되고 있습니까?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의혹도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양평 고속도로가 처가 땅에 있는 곳으로 구부러졌을까? 단순하고 심플한 내용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명품백을 수술을 한 것이 동영상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몰래 찍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그걸 수수한 사람은 처벌에 대한 이야기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걸 촬영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고 있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도 가슴 아픈 대한민국의 형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민들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라를 정상화해야 되겠다. 그 유일한 방법은 투표장에 나와서 심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이러한 국정운영 방안, 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그러한 것을 여당으로서의 어떤 사건의 무범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제때에 그때 대처가 안 되고 시일이 걸려서 대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정책적으로 이것을 해결을 잘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문영희 후보님께서도 국민의힘 후보이지만 대한민국의 정의 그리고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말씀하실 때는 바른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국정 운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뭐 김건희 여사 특별법도 민주당에 통과를 했고 다 아시는 양곡관리법 그리고 간호사법 이런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국회가 통과가 됐다는 것은 국민의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을 통과를 한 겁니다. 근데 집권 2년 차도 되지 않아서 9개 법률안의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국정 운영의 한 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운영하는데 제가 아까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요 진보 보수를 가르면 안 됩니다. 왜? 대통령이 진보 보수를 가르면 진보 보수는 더 대화와 타협이 아닌 갈등과 충돌이 더 첨예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 진영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적 요구를 대변하고 국회 민의의 전당에서 통과되는 법들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방적 통행에 대한 국정기조 변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방적인 독주에 대해서는 그러한 모습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민들이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여야가 함께 여기에 대한 것을 입안해서 좋은 정치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뭐 그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을 할 때 이 국회에 가면은요, 사실은 여당 의원들보다 야당 의원들을 더 많이 만나고 더 소통을 합니다. 제 기억에 아마 한 80분이 훨씬 넘는 분들을 제가 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을 만나면 쓴소리 많이 하시죠. 저를 만나면 국정운영 기조 바꿔라, 이건 뭘 해라. 때로는 민원에서부터 저희들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비판도 하십니다. 하지만 여당은 청와대는 들어야죠. 그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때로는 필요한 것들은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해서 대통령님이 중심을 잡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만나서 소통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만나서 국정을 논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동업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님께서는 때로는 야당의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도 듣는 것 자체가 여기까지 국민 통합의 듣겠습니다. 길입니다. 한병도 후보 주도권 6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들의 마무리 연설 듣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후보 마무리 연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지금 행정 권력이 윤석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의 마지노선인 입법 권력까지 국민의힘에 넘어간다면 그동안 2년 동안 지켜보셨던 일들이 더 가중되고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가슴 아팠던 우리 전북 홀대, 인사 홀대 힘있게 맞서서 싸울 때는 싸우겠습니다. 또 지역 발전을 챙기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전북 홀대에 맞서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힘을 합치고 뜻을 모으면 저희들이 충분한 목소리, 역할을 전달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당선되면 3선이 됩니다.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어떤 자리든지 가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 익산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큰 역할을 한다면, 삼선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과감히 도전해서 역할을 하고 그 힘은 오로지 익산 발전을 위해서 쓰고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사전투표 투표 날입니다. 시민 여러분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번엔 문용의 후보 마무리 연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 문용의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정치는 바꾸고 경제는 살리기 위해 익산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낙후된 익산을 탈바꿈하고 미래로 전진하는 익산으로 꿈의 도시, 희망의 도시, 새로운 익산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정치는 상호 비방하고 싸우는 정치가 아닌 서로의 정책을 개발하고 타협해 나가는 정치 혁신을 이루어 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호 2번 문용의 이 모든 제안들을 익산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익산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후보들의 마무리 연설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 채널 JTB 뉴스를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전주시 완성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총선 전주시 갑 선거구 후보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